폭등하는 물가, 당신의 은퇴 자금이 무너진다. 이 법칙으로 노후 대비 필수. 요즘 들어서 물가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걸 느끼시나요? 식료품부터 전기요금, 가스비까지 전반적인 생활비가 쑥쑥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불안해지는 건 바로 은퇴를 앞둔 분들일 겁니다. 열심히 모아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과연 그 돈으로 노후가 안전할까요?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현금 흐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4% 법칙을 아시나요? 4% 법칙이란 무엇인가? 4% 법칙은 1990년대에 윌리엄 벤젠이라는 재무 전문가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은퇴 후에 매년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4%만 인출하면 은퇴 기간 동안 자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1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매년 400만 원을 인출하면서도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법칙은 역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도 자산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하는 물가와 저금리 시대를 고려하면 이 4%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례 1. 65세의 김씨, 은퇴 후 5년간의 고민. 65세에 은퇴한 김씨는 모아둔 자산으로 약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4% 법칙을 활용해 매년 800만 원씩 인출하며 노후를 계획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자금이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물가 상승이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김씨가 은퇴할 당시에는 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지만 5년 후 생활비는 매달 120만 원, 130만 원으로 점점 늘어갔습니다. 김씨는 더 이상 기존의 4% 법칙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금 흐름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정비를 줄이고 소소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 작은 투자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수익원을 다각화하면서 자산의 고갈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교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변동을 고려해 은퇴 자금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2. 55세 직장인 박 씨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 박 씨는 조금 더 준비된 케이스입니다. 50대 중반부터 물가 상승을 대비해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왔죠. 그는 은퇴 자금 목표를 세울 때 4% 법칙을 단순히 적용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목표 자금을 더 높게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매년 2%씩 오른다고 가정하고 1억 원의 목표를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또한 박 씨는 현금 흐름을 다양화하기 위해 은퇴 전부터 파트타임 일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달 소소한 수익이 들어오니 4% 법칙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물가 상승을 미리 반영하고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사례 3. 자영업자 이 씨의 현실적인 대처법. 은퇴 후에도 자영업을 계속하는 이 씨는 은퇴 자금 계획을 세울 때 4% 법칙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를 60대 중반까지 운영할 계획이었고 가게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부 투자 자산으로 돌렸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 수익과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를 잘 조율했습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는 자영업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도록 가격 정책을 조정했고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도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설정해 둔 덕분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투자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론, 현명한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 물가가 오를 때 단순히 4% 법칙만으로는 은퇴 자금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생활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명한 은퇴 준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계획 수정,
다양한 수익원 확보,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 관리에서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은퇴 자금을 단순히 모아두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급등하는 물가 속에서도 당신의 은퇴 자금을 지키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현금 흐름을 지키는 노후 전략 전문가 칼럼.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생활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모은 돈으로 노후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앞서 살펴본 4% 법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4%씩 인출하면 은퇴 후에도 자산이 오래 지속된다는 이론이죠. 이 법칙은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기본적인 자산 관리 원칙이지만 물가 상승이 폭등하는 현실에선 이 법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등하는 물가 속에서 은퇴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노후 자금 관리 전략. 먼저 물가 상승이 왜 은퇴 자금 관리에 중요한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데 이는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모아둬도 10년 후에는 그 가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4% 법칙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매년 2%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은퇴 후 첫 해에는 4%를 인출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1억 원에서 첫 해에는 400만 원을 인출했지만 두 번째 해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약 408만 원 정도를 인출해야 하는 거죠. 자산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많은 은퇴자들이 한번 자산을 모으면 그 자산이 계속해서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은 계속 관리하고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여러분의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자산의 일부는 시장의 성과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과 안정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일부는 채권이나 연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두고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성장 가능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를 대비하면서도 자산이 증식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운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산 관리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연금과 예금을 중심으로 자산을 쌓아왔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그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산의 일부를 성장성 있는 투자, 상품에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부담스러웠지만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고 그 결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증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씨는 안정적인 자산과 성장 가능한 자산의 균형을 맞추니 물가 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례 2. 고정 수입을 다각화한 박 씨의 전략.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병행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연금이나 투자 수익뿐이라면 물가 상승이 큰 타격이 될 수 있지만 박 씨는 은퇴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파트타임 일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박 씨는 생활비가 더 필요할 때 그 일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돈만 바라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취미와 능력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물가 상승을 걱정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례 3. 현금 흐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김 씨의 반면교사. 김 씨는 은퇴할 당시 충분한 자산을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10년 동안 고정된 인출액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기치 않게 자산을 빨리 소진했고 70대 초반이 되어서야 추가적인 수익을 찾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는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후회했습니다. 이 사례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할 경우 은퇴 자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다각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물가가 급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흐름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정된 인출액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오를 때 추가적인 소득원이 있거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입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분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일부 지속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조금씩 수익을 창출하면서 노후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거나 파트타임 일을 하는 방식으로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명한 은퇴 자금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이상 단순히 4% 법칙만을 적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해 자산을 다각화하고 고정 수입 외에도 다양한 현금 흐름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일부 지속하는 등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모아둔 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물가 상승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현명한 대비책을 마련하세요.